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와서 영상을 못 올려서 먼저 지난주를 뒤돌아보면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S&P 500 200일 이동 평균을 저항 수준, 그리고 50일 이동 평균을 지지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중 하나의 수준이 깨지면 그 방향으로 지수는 상승이나 하락으로 이어갈 거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관세에 대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마켓은 이 뉴스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S&P 500은 저항 수준을 돌파했죠. 이 점이 중국 관세 발표 전이었고, 발표 이후 지수는 관세 발표 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리 불이래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관세에 대한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지수는 관세 발표 전보다 이렇게 빨리 높게 떴을까요?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현재 개미 투자자들이 탐욕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매수 주체는 개미 투자자들과 CTA였고, 매도 주체는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랠리에서도 개미 투자자들과 CTA들이 주식을 계속 사들였는데요. CTA는 1개월 내내 계속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 돌파 이후 헤지펀드들이 숏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매수에 들어갔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헤지펀드들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숏 커버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마켓 마감 이후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죠. 미국의 신용 등급이 마지막으로 강등된 것은 2023년 8월 1일 피치에 의해 이루어졌고, 다음 거래날 S&P 500은 1.55% 하락했습니다. 그 전에는 2011년 8월 5일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다음 거래날 S&P 500은 6.59%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마켓이 크게 하락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마켓이 하락세로 시작하자 개미 투자자들은 기록 41억 달러어치 주식을 매수해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S&P 500은 0.0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정말 무섭네요. 마켓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기회로 보고 매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걸까요? 20년 만기 국채 입찰 결과가 부진했고, 트럼프는 6월 1일부터 EU에게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서 이후 마켓은 하락세로 전환됐고, S&P 500은 이번 주를 200일 이동평균선 바로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마켓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새 저항 수준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지점은 6,000과 6,144인데, 6,144는 2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200일과 50일 이동평균이 지지 수준 역할을 할 걸로 트레이더들은 보고 있는데, 마켓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단기적으로 트럼프 말에 너무 달려 있어서 모두가 그냥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JP 모건의 트레이더들은 다른 조정 가능성은 낮고, 마켓은 새로운 기록을 세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데 하루 후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마켓이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해서 똑같은 회사에서도 예측이 혼란스럽네요. 스티브 코흔, 펄 튜러 존스 같은 유명 투자자들은 마켓이 4월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고 최근 예측을 했고, 그리고 중국 관세 90일 유예 발표 이후 개미 투자자들에게 한 대 맞았던 헤지펀드들은 지난 3일 동안 다시 대규모 숏 포지션을 열었고, 이는 최근 10년 내에 가장 크게 열은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인물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크 버레인데요. 최근 그의 펀드 포지션이 공개됐는데, 화장품 회사 에스테이 러더를 제외하고 버리는 모든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도만 아니라 버리의 최대 포지션은 엔비디아에 대한 풀옵션이며 중국 주식에 대한 풀옵션도 일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지션은 3월 말 기준이라 지금은 다소 오래된 정보이지만,
버리는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2024년에 마켓 붕괴를 예측했지만 틀렸다고 인정하고 자신의 X 계정을 삭제했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무 일찍 예측한다고 비판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음 렉다운, 다음 하락세가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고 트럼프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맞춰서 과대평가로 무역 협상에 대한 소식을 발표하니, 그리고 인디아와 무역 협상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뉴스가 나왔으니 단기로는 하락세가 시작할 거라는 예측에 자신감이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저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해 말부터 시작할 거라고 유지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기 전부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측한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부채 문제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아마도 일본 총리 이시바가 일본의 재정 상황이 그리스보다 심각하다고 언급한 소식과 미국과 일본의 장기 금리에 대해서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일본 상황이 그리스보다 심각하다는 말은 현재 그리스가 아니라 2009년에 시작된 부채 위기, 그리고 2015년에 IMF 부채 불이행 사태를 겪은 그때 그리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한 260%이고 최근 핵심 인플레이션은 3.5%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큰 문제는 장기 금리가 크게 뜨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주 일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1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일본에게 나쁜 소식인 이유는 과거에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 했기 때문에 일본은 자유롭게 돈을 찍어낼 수 있었죠. 아베 총리 때부터 일본은 Modern Monetary Theory, MMT를 시행하면서 BOJ는 일본 국채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고 돈을 뿌리면서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은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일본 경제는 4분기 만에 처음으로 위축됐고, 여기에다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일본 경제가 위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2023년에 만든 일본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국가 예산의 22%를 부채 상환에 쓰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부채 상환비가 계속 오를 수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MMT에 대한 경고를 해왔는데 그 경고 말대로 일본은 점점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제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은 엔캐리가 풀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작년 8월에 마켓이 벌써 겪어본 일이고 아직 남은 위험인데요. 이번 주 미국 20년 만기 국채 입찰도 부진했고 수익률은 급등했습니다. 30년 국채금리도 이번 주에 5%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들 미실현 손실이 전분기에 비해 33% 증가를 했고 10년 금리도 올라가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7%를 접근하고 있는데요.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자국 국채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어서 상승하는 일본 금리가 미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마켓 움직임은 트럼프에 의해 통제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S&P 500이 최저에서 한 16% 상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특별히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저축금은 줄어들고 있고 연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이 차트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베어마켓의 첫 랠리는 대부분 제일 강합니다. 전 영상에서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 이하로 내려가서 S&P 500에 데스 크로스가 생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반대로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 위로 올라가면은 그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골든 크로스는 업 트렌드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지수에 골든 크로스가 생기고 그동안 실업률이 안 올라가면은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제 생각에는
아직 마켓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주식을 사는 것을 추천하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